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제목이 나는 코리아 UNC를 좋아하나. 정비업체 영상을 두 번이나 찍는 게 참 우습고 불필요한 소모전인데 두 번까지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하필 코리아 UNC가 타깃이 되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악랄히 하여튼 그 공증을 서라 지난 일요일 날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증을 만약에 그 반대하시는 분 공증 서라고 하신 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님께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업체에게 우리 꽃병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안 깰 자신 있습니까? 안 깰 자신 있다면 공증을 서주세요. 그럼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이삿짐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을 아시는 분입니까? 네? 그런 질문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한테도 공증을 서라 이러더라고요. 자,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코리아 UNC 타깃으로 잡았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가로주택을 막기 위한 원초적인 막을 수 있는 데가 뭐죠? 뭘까요? 가로주택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추진위원이죠. 추진위원. 여기 추진위원. 이 추진위원이 우리 10월 14일 했었는데 위에 7개 동이 추진위원들이 사인을 하고 그죠? 이 업체와 우리 현대타워만 안 된 거죠. 이 추진위원은요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재건축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재건축 사업은 여기는 그냥 임의로 만든 단체예요. 그 다음 단계를 만들기 나중에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추진위가 구성이 돼야지 정비업체를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추진위를 어때요? 추진위를 불법화시키면 주민의 동의가 하나도 없이 했다고 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추진위가 그 목표 타켓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추진위가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한 거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추진위 그 동의서를 그렇게까지 도장까지 보여주면서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도장을 한 전체 현대타운 관하동에서 2분, 3분 이 정도 빼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거 보셨잖아요, 도장. 그리고 그 난리를 피시던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장 파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또 저녁에 와서 하여튼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의했다는 거를 역으로 밝혀진 거죠. 근데 그분들 누구도 주땡땡분도 누구도 이땡땡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 이제 지금 추진위가 불법이었다는 얘기는 못하죠. 얘기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타깃이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타깃은 저 7동은 그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 현대타운 관하동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코리아 UNC를 타깃으로 삼아서 엄청 흠집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일단 추진이 구성된 거는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 코리아 UNC가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 무산시키기 위한 거죠. 추진이 동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타깃은 코리아 UNC고요. 만약에 저 위에 7동이 LH와 계약했다, 혹은 SH와 계약했다, 그랬어도 역시 타깃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여튼 나는 코리아 UNC를 좋아하나? 저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거 36명 방이 있는 그 아주 암울한 방이 있습니다. 암울한 방. 거기서 제가 이제 하여튼 암울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설명회 듣고 미래세안이 괜찮은 회사구나 싶던데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코리아 UNC가 된 건지요. 허허. 전에는 미래세안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래세안의 어떤 영업 실적, 매출 이런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막 올라옵니다.
코리아 UNC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서 뭐 말도 안 돼. 어찌 뭐 저렇게 열악한데. 그러면서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자, 거기까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기간 안에 현대타운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정대응 님이 현대타운만 투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카톡방에서 그러시더군요.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연장했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서도 그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 선거도 투표율 저조한 지역은 일주일 더 투표할 수 있게 해주나요? 크크크.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이의 제기했더니 또 원래 투표 기간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니 주민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투표율이 저조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아마 연장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빨리 다 썼으면 뭐 비리냐 왜 숨기냐 왜 이렇게 빨리 종결했냐 이랬을 것 같죠. 자, 여기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는 당시 추진위에서 정비업체 선정 투표 기간이 이거는 이제 투표 이건 이제 주민 투표고 이거는 이제 추진위에서 정비업체 선정 투표죠. 이때 했던 거 10월 14일 날 추진위 이거 기간이 너무 짧고 주민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이거 때문에 하여튼 연장해달라고 권유. 이 사람은 연장해달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런데 저 혼자만 의견이 안 된다고 답변 받았어요. 참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 아니 예를 들어서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뭐 다 다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주장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같은 반대편인데도 여기 다르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땡땡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36명 방에도 있고 통합방 23명인가 4명 방에도 계신 분인데 이분이 참 제가 그 정비업체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종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그 스테이플러 찍거나 아니면 링 제본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학원에서 알지만 그거 링 빼서 그걸 다시 복사하는 것도 있는데 빼서 그거를 종이를 일일이 스캔하는 건요 복사보다도 시간이 3-4배 듭니다. 3-4배 들어요 스캔은.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걸 스캔해달라.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금방 못 해준 거예요. 나중에 뭐 그 카페인가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수상하다, 비리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 일요일 날 우리 지하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영상을 촬영해 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날도 그 촬영을 위해서 기계 몇 가지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카메라 갖다 놓고 시험해 보냐고 몇 시간을 거기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또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해서 그 영상 언제쯤 될까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뒤에 사람들도 얼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초상권 뭐 개인 보호 뭐 이런 얘기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못하죠. 그분도 자기 업이 있고 그냥 봉사로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뭐 결혼식 가서 하더라도 뭐 다 얼굴 나오고 뭐 뒤에 사람 나오고 우리가 회의에 자기가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인데 뭔 상관이에요? 뭐 이랬어요. 제 생각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분이 그냥 기다릴 뿐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 의심하거나 왜 안 보여주지 이럽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 사업무산이죠. 그죠? 이 땡땡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있다. 소규모 조합 만드는 것조차 업체 못 끼면 못할 수준. 그러니까 정비업체에 안 끼면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143번지 143번지 80세대 적죠. 이런 데들 다 정비업체 끼고 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잠깐 있습니다. 뭐냐면 LH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H건
20년 5월에 92% 동의로 신청 후 세대계에서 설명일 1차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이 많이 참여 안 하고 50%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안 갔지만. 그리고 21년 2월 10층 완화 법 개정 후에 올해 7월에 가 설계 후 조연한 외 3인이 참여, 총 4명이 참여한 2차 설명을 실시했어요. 이거 비리 때문에 4명 아니야?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번을 받은 거예요. 이미 조연아 님도 계셨습니다. 지금 이 반대쪽 하시는 그 비대위에 계신 분. 그런데 LH에서 하는 얘기가, LH에서 더 이상 필요해요? 2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시청자 그 모금동 35번지 말고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임원 쪽에서 전체 주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이제 서류를 다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92% 동의라고 그랬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지난번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LH 받기 위해서, LH 그 동의 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보세요. 와, 저쪽 뭐 여전히 많습니다. 그죠? 8명 중에 8세대, 14 중에 12. 우와, 보세요. 현대타운 보세요. 와우, 19에서 18, 17에서 18. 되게 훌륭해요. 참 잘했어요. 자, 이게 언제라고요? 20년 5월입니다. 95 동의.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20년 5월이고요. 자, 지금 SH 동의서 얘기하는 겁니다. 21년 9월, 그죠? 주땡땡님이 주로 이제 막 활동을 막 할 때입니다. 이때 75% 동의로 우리가 신청이 들어갔죠. 그래서 내년 1월쯤 정도에 설명회를 받을 수 있는 예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였지만 이게 SH 동의율이에요. 자, 되게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뽀로로. 아주 이렇게 됐죠. 이게 왜 그러게요? 이게 왜 그래요? 이랬던 주민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변수는 뭡니까? 이때에서 이때 이렇게 되는 게 변수가 뭐 있어요? 우리 뭐 주민들이 갑자기 뭐 싸웠나요? 법정 소송에 걸렸나요? 뭐 때문이죠? 이분이 출연하면서부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나? 이따 얘기하다가 나오고 있구나.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 UNC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뭐, 이렇게 업체들 뭐 비교하면서, 소규모 조합 만든 곳에서도 업체 못 끼면 못할 수준인가? 그럼 업체 끼고 안 합니까? 정비업체? 그런 가로주택 사업한 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주땡땡님.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아요. 지금 영상은. 정비업체에 그리 높은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에요. 시공사, 설계사 이런 게 중요하죠. 물론 정비업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잘 안내해줘야 되니까. 코리아 UNC가 내놓은 151세대 건설 있죠? 우리 좀 사업성 있게 151세대 그 5구형을 좀 많이 해주고 그 큰 병은 적게 해주고 그렇게 해라. 자, 계획을 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식 설계사, 시공사도 아니에요. 큰 그림만 내오는 거예요. 전체 주민투표로 설계사, 시공사 나중에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거. 또 정비업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여기서 서울에서 11곳의 가로주택을 지금 코리아 UNC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 근접한 우리 근처에 있죠. 거기서 6곳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이걸 하는 추진위원이나 임원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검증됐네. 그리고 또 우리 뭐 대형 아파트 건축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가로주택이니까 가로주택을 제일 많이 해? 이 근처에서도 막 해? 괜찮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상식입니까? 상식 아닌가요? 변무경 총리님을 제가 이제 몇 번 만나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팩트 체크도 해보려고. 근데 이분은 미래 세안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 주민들은 이안 CM, 저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렇고 막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 세안은 또 여러분 뭐 기억하지 못할 텐가. 미래 세안은요 주변 추천이에요. 추천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는 분의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미래 세안 투표하셨습니까? 예.
근데 코리아 유엔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뭐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다수가 뭐 이한 씨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금융정보도 없고 이상해가지고 여기 재야지고 코리아 유엔시 그러면 하게 됐는데, 뭐 그럼 여기 한 거죠. 미래시아는 그 감정평가사가 주로고 업무가 정비 업무는 부속 업무니까 사실은 정비 업무지만 여기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선정됐으면 뭐 다수결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다수결 하는데 이분이 막 우겨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기면. 자기가 여기 추천했는데 왜 안 됐냐고 하면. 그럼 이분이 이거 했어? 무슨 비리 있어. 여기 비리 있는 것 같아 뭔가. 근거 없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자, 저는 뉴스에서 정비업체 비리 사건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대규모 업체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임원진 비리? 또 얘기하시죠, 임원진 비리?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뭐 10,000원씩 낸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마이너스 40만 원이랍니다. 마이너스 40만 원. 아니, 비리를 저지르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리고 나중에 돈 관련된 사람은 조합장밖에 없어요. 그죠? 뭐 감사? 돈 관련 없습니다. 대위원 관련 없습니다. 추진위원 관련 없습니다. 지금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무슨? 자,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발 이거 꼭 좀 이해하세요. 근데 이런 말을 그러면 전에 대표분들이나든지 저쪽에서 안 했냐 해. 근데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지금 주땡땡 그분이 하는 게 그냥 법이야, 법.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4일 날 원래 추진 모임을 처음 하고 이때 이제 7개 동은 이제 사인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때가 만약에 10월 14일이었다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조합 설립을 끝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업체를 정비업체 코리아 유엔시를 하든 나중에 또 다시 투표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LH가 되면 LH가 하게 되면 LH가 또 뭐 하라는 대로 권하는 대로 또 따를 수밖에 없고 하여튼 여기도 정비업체 계약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을 해요. 근데 이렇습니다. 설립 이후에 우리가 기간이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도 정비업체 비용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서울시랑 업무하는 게 있어. 그러면 2번, 3번 가서 업무 처리하겠죠. 어떤 하나의 건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근데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예를 들어 미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공사가 문제인 거지 정비업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어졌다 하더라도 이때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 그래, 나중에 가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 가는 거 어차피 갔어야 되는 걸 늦게 간 거란 말이야. 비용의 추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예정했는데 이렇게 됐어. 조합 설립 기간이. 완료가. 그래도 비용은 똑같이 2,5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 지금 이 업체에서 예정은 뭐 10월에서 3월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건 뭐 딱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지 말자. 돈 든다. 나중에 해라. 내년 대선 끝나고서. 그럼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든다 쳐요. 그럼 볼까요? 요 기간 동안에 갭이 있죠?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기간 동안에 뭐 조합장 월급 나가고 뭐 월세 나가고 쓸데없이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 참 뭐하지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있다 났어. 예정입니다. 이것도 또 뭐 왜 이렇게 빨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자, 이때 이선 정비업체 선정 입찰하고요. 준비하고요. 이런 거 하고 총회 안건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3월인데 이게 6월이에요. 우리 대선 3월 9일 아닙니까? 이게 6월이에요. 6월. 이거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사실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사회의 등 뭐 용역계약서, 허그, 초기 사업비 신청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정비업체가 해줘요. 건축심의 구청 접수하면 금방 나옵니까?
막 4, 6개월 소유, 시공사 선정 준비, 감정평가사 선정 준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 2차 이제 이런 걸 되는데 총회 안 걸리겠죠. 시공사 감정평가사랑 선정. 이때는 총회를 하는 거예요. 또 전체 모여서 투표로. 12월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3월 예정이었는데 12월이에요. 그죠? 거의 9월 10개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 내년 이때 하려고요? 이때 하려고? 이때 하려고? 이게 다 일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조합장도 그렇고 조합원의 직원도 그렇고 정비업체도 그렇고 다 일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노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기간도 2,500원 변동 돈 추가 비용 드는 거 없어. 이거 늘어나도 추가 비용 드는 거 없어. 그러면 중간에 3월에 설립된 다음에 그 중간에 뭔가를 예를 들어 발표가 정말 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만 발표가 났어. 응?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요. 만약에 응? 1조건 다 무시하고 여기 현대 여기 35번지 다 응? 1조건 무시하고 다 지을 수 있게 25층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게 낫다 쳐요. 그 이때 하면 되잖아. 이때 고치면 되잖아. 응? 안 그런가요? 그러니 이것을 준비했던 저 위에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응? 그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이 주 땡땡 얘기 듣고서 이건 사기다라고 하면 막 주장하는데, 응?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자, 보세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에 내가 물건을 맡겼어. 이거 뭐 사줘요? 아니면 팔아줘요? 근데 실제 계약한 게 2개월 뒤 혹은 4개월 뒤에 계약하게 됐네? 그러면 2개월 뒤에 계약했을 때와 4개월 계약했을 때 중개 수수료가 달라집니까? 부동산에 다른 값을 내요? 여기는 좀 주고 여기는 많이 줘요? 컨설팅 코리아 UNC나 이런 업체는 컨설팅 업체란 말이야. 중개 수수료처럼 업무 대행해주고. 만약에 157세대로 하고 5구 사이즈 많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큰 평수 적게 해주고 해서 그런 코리아 UNC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LH가 견적서를 만들어 왔다. 물론 LH는 좀 약간 저렴하니까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LH가 먹잇감이 됐을 거예요. 타깃이 됐을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 땡땡님은 이게 LH냐 SH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변민경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좀 내가 원하던 거가 안 돼도 인정하는 거. 평가를 지금 처음에 영상에도 얘기했어요. 코리아 UNC는 조건이 다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조합원 분양 81개, 일반 분양 비싼 평수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13개, 8개. 여기는 없잖아. 이걸 어떻게 동등 비교합니까? 그리고 코리아 UNC가 뭐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조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서도 뭐 비례율이 140이 나왔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임원분들도요. 감사님도 그렇고 변민경 이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140% 어떻게 생각하냐.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여길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보입니까?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140%가. 자, 가서 봐. 다 얘기했다 한데. 괜히 흥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